네, 반갑습니다. 코인킹입니다. 금일 역시도 비트코인 방향성 관련해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방향성 관련 차트적인 요소들에서의 근거분들과 이제 거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후 크립토 시장 행보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 자유롭게 한번 전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했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거두절미하고 이 근거분들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다이버전스. 현재 비트는 1시간 봉상 히든 상다, 즉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는 이와 같이 히든 상다가 출현을 해주었으며, 이는 보통 가격 추세가 강하게 지속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5월에도 히든 상다가 형성이 되어주면서 비트는 9%가량 빠르게 상승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 올해 3월 역시도 히든 상다 출현 이후 비트는 무려 15%가량 상승. 그로 인해 이번 역시도 이전 사례와 동일한 무빙이 전개되어주기만 한다면 이러한 채널링 속 1차, 2차에 나눠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더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현재 양날의 검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현재 일봉상 121선을 결국 이탈을 해버리면서 만약에 이 기존 채널링 관점 속 이제 하단 라인을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단기적으로나마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제 하방으로 강하게 방향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거든요. 결국 121선은 그간 무빙들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다시피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서 추세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던 만큼 이번 역시도 일봉상 해당 자리에서의 저항을 막고 이제 채널을 이탈하는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테더 도미넌스의 추가적인 하락, 즉 이와 상반되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전망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상승 채널. 비트는 1시간 봉상 이와 같이 상승 채널 속 무빙이 전개되어주고 있습니다. 채널의 상단을 찍어준 이후 채널의 하단부, 그 이후 다시금 상단 고점을 갱신한 이후 현재는 중단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부터는 매우 심플합니다. 현 구간부터는 이와 같이 채널의 하단부를 막고 다시금 상단부를 향해 무빙이 전개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 121선을 기점으로 일종의 트랩을 발생시켜주고 난 이후 더 큰 상승으로의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상황. 보통 이처럼 채널 속 트랩이 나와준다고 치면 반드시 채널 상단 라인까지는 도달을 하는 전개가 이어지는 패턴이 존재를 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트랩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눌러준 이후 출발하는 그림을 더욱더 유력하게 이제 상승 근거로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더 선호하는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121선에서의 유의미한 지지분과 더불어서 히든 상다가 유효한 지점에서 윗꼬리 형성이 전개되어준다는 가정하에 저 역시도 해당 자리에서는 현물 매수를 받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 채널 속 하단부에서의 지지 이후 올려주는 그림과 더불어서 일종의 트랩이 발생한 이후 강력한 상승이 발생해주는 이러한 패턴, 이 두 가지 흐름을 염두하에 지금으로서는 채널 관점상 추가 상승을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트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거시적 이슈분들을 한번 상승 근거들로 전달드려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ETF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의 SEC는 오는 23일부터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행사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의 주장과도 매우 일치한다고 합니다. 즉 이는 신빙성이 높은 제로본에 속한다는 말이 될 것이며,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블랙록, 바네크, 플랭클린 템플턴 등 이제 최소 3개의 자산운용사가 ETF 관련해서 현재 예비 승인까지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22일 오후에 이제 최종 승인까지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23일부터는 정상적인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시장 내 강한 유동성과 더불어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알트 종목들에게 있어서는 역대급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을 비롯해서 바이든과의 토론 등등 대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자 여러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그 누가 당선이 되어도 이 크립토 시장은 이제 호재로서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이를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이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심인 트럼프가 아무래도 당선이 되는 쪽이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최근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날짜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대선 출마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민주당 안팎의 이제 후보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 의사를 강하게 피력을 해오면서 그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대선 완주에 이제 무게를 두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오곤 하였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죠, 다시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저번 대선 승리의 주요 기반이었었던 라틴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이 나게 되면서 현재 자체 격리를 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실제로 바이든은 현재 미국 내 민심이 말 그대로 최악에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점차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이제 트럼프 쪽에 줄줄이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본인이 당선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직감을 했는지 이제 연준의 파월에게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임기를 보장하겠다, 마치 지금이라도 라인을 잘 타길 바란다는 듯한 무언가
무엇에 압박감을 심어주게 되는 실제로 미국 내 분위기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나 유력하다고 현지 지인들도 많이 말해주곤 하더라고요. 따라서 점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불어 나아가 당선까지 이행된다고 쳤을 때 결국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섹터로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이더리움 ETF 호재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큰 사이클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현재 강력한 상승 속 이제 4파 전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 마주해 있는 만큼 기술적 요소와 기본적 요소들이 융합이 되어서 이제 강력한 대세 상승장으로서 다시금 돌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중장기적 상승을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는 역시나 제 개인적인 분석과 이제 관점에 의해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보니까요.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으며 비트코인 실시간 관점과 더불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같은 경우 일제히 제 개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세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 이러한 단기적인 인사이트 역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금일 중으로는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추가적인 인사이트들 역시 일체 무료로 전달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인 텔레그램 방 브리핑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소통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는 코인킹 김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